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노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했던 도내 대학들이 2학기에는 소규모 실험 실습 수업 위주로 대면 수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확진자 부부와 접촉한 속초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확진 환자는 7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진 해일 방지 시설이 전국 최초로 삼척항에 건설됩니다. 평상시에는 관광시설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차량 통행을 모두 차단하고 긴급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도로 한 개 차선에 길이 10m, 폭 3m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로를 받치던 범면이 유실되면서 아스팔트 포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난 11일 이 도로 50m 구간에서 폭 5cm가량의 균열이 생겼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도로 밑에 묻힌 수도관의 파손을 우려해 수도관을 옮기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량 사고를 비롯해 수도와 전기, 가스관 파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긴급 계약을 통해 이달 중 착공하여 공사가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읍내에서 국도 42호선으로 이어지는 주 도로 1.3km가 통제되면서 통행 차량들은 6km가량을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성수기에 외지 차량도 많아 혼선이 자주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기 저렇게 딱 되니까 북실리 교차로로 이렇게 교차로로 가라 그러니까 외지 차들이 북실리 교차로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물는 거죠. 국도 35호선 태백시 삼수령 구간에서도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50m 구간이 내려앉으면서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도로가 기울어졌습니다. 태백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긴급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긴 장마철에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이 많이 생겨나 도로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수색 8일째를 맞은 의암호 참사 현장에는 아직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많은데 당시 어떤 점이 미비해 사고로 이어졌는지 김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궁금증은 사고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기상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배들이 왜 나갔냐는 겁니다. 사고가 난 지난 6일 소양강댐과 춘천댐, 의암댐까지 북한강 댐들은 초당 수천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댐 방류 상황에서 유도선이나 수상 레저 등 선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춘천시의 내수면 유도선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물론이고 상위 매뉴얼에도 비슷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상특보 상황에서는 어떨까? 지난 6일 춘천에는 오전 11시까지 호우 경보가, 오후 12시 반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기상특보 상황이나 악천 후에서는 수상 레저기구와 유도선 영업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초섬 작업과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민간 보트와 춘천시 환경선에 대해서는 배 운영을 막을 마땅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기상특보에 따라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오전 9시쯤에는 민간업체 보트가, 오전 10시 40분쯤에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태운 춘천시 소속 환경선이 강 위로 투입됩니다. 오전 11시에는 담당 부서와 관리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우와 강풍특보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춘천시 제대본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수초섬 결박이 안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양강댐 방류가 시작된 건 사고 하루 전입니다. 공사 중지 상황이었다 해도 댐 방류로 유속이 빨라진 만큼 민간 관리 업체와 춘천시가 부유물인 수초섬을 기준에 맞게 결박을 해두었는지도 분명히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양 못지않게 강과 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선박 운항과 작업 안전 수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에서 코로나19 도내 7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은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집을 다녀간 서울의 동생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이 남성이 방문한 평생교육문화센터와 생활체육센터를 소독하고 오는 17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등 2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에 비대면 위주로 수업을 했던 대학들이 2학기에는 혼합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방역 관리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1학기 강의를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강릉원주대는 2학기에는 대면, 비대면 수업을 섞어서 운영합니다. 수강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수업과 실험, 실습, 실기, 임상 등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20명이 넘는 수업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전체 수업의 30% 정도가 대면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문제는 강의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화장실이라든지 다중시설 이용을 하게 될 텐데 학생회하고 얘기를 해서 생활관은 둘이서 한 방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갖추고 식당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분무식 손소독기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1학기보다는 사정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전 레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학기에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시행했던 가톨릭 관동대는 2학기에도 혼합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수강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 수업과 의학, 간호학, 콘텐츠, 항공, 체육 등 40%가량의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동영상, 쌍방향 화상 수업을 기본으로 정하고 시설과 장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학기 때 한번 또 온라인에 대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2학기 때는 적어도 조금 더 교수님들 경우에도 수업 자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수업 두 가지만 인정한다라고 하고 강원대와 한림대 등도 수강 인원에 따라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을 채택했고 대부분의 대학이 시험은 대면을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휴학이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강릉원주대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가 2학기에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대학교는 혼합 방식을 쓸 예정이어서 대학가 상경기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40년 전 대형 해일, 일명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삼척항에 전국 최초로 지진 해일 방지 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랜드마크 전망대 기능을 해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해상 크레인의 쇠줄에 매달린 대형 구조물이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는 1~2시간 작업 끝에 항구 출입구 기둥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항구로 높은 파도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시설인 수직 게이트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해상 크레인으로 연결한 수문 크기는 아시아에서 가장 큽니다. 높이 39m, 폭 50m의 게이트에는 무게 510톤가량의 수문이 걸쳐 있는데 평상시에는 올라가 있다가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내려와 닫힙니다. 내려오는 속도는 분당 1.5m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바닥에 앉을 때는 속도를 조정해서 0.5m로 낮춰서 바닥에 안착을 시키는데 그 속도를 낮추는 이유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바닥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삼척 지역에 국내 제1호 지진 해일 방지 시설이 건립되는 건 30~40년 전에 2차례나 쓰나미로 어선과 항구 마을이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구에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불가피한데
평상시에는 게이트 기둥을 관광 전망대와 편의시설로 이용합니다. 수문이 해수면으로부터 3.6m의 높이에 거치되어 3.5m 높이의 파고를 막아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호벽 지역 역시 3.5m 정도까지 지진 해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지진 해일 방지 사업은 47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2년가량 늦은 내년 6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고랭지 채소 생육 부진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유례 없는 긴 장마로 고랭지 채소의 작황 부진과 병해 발생이 우려돼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무사마귀병 등 병해충 방제와 장마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방제비를 지원했습니다. 도내 고랭지 채소 면적은 7,000헥타르로 전국 여름 배추의 80% 이상, 도내 밭작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2분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토점교 인근 하천에서 29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김 씨는 일행과 함께 피서를 즐기다가 수심 3m 정도의 물에 빠져 실종된 뒤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물에 빠졌던 일행 2명은 인근에 있던 군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사용하지 않은 급식비와 자체 예산을 합한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추경에 반영해 9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 1인당 3만 원 정도로 책정됐고 모두 15만여 명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 1인당 5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했습니다. 동해시의 북평성당이 국가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동해 북평성당이 6.25 전쟁 이후 시대적 배경의 건축적 상황을 엿볼 수 있고 성당 본당으로서의 건축적 양식과 구조적 특징이 비교적 잘 반영돼 있다고 등록 예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평성당은 지난 1959년 건립된 시멘트 블럭 건물이며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문화재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률이 작년 7월과 비교해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작년 7월보다 3만 2천 명 감소한 81만 6천여 명이었으며 고용률은 62.3%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천 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이 3천 명 늘었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8천 명과 2천 명 줄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9월 1일에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9월 1일에 열리던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인원을 3분의 1로 줄이고 축하 공연을 생략하며 시민 대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